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우선요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NYT가 금년에 이제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이렇게 선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71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윤 대통령하고 뉴진스 그룹이 이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책의총에 출석을 해서요. 예, 금주윤님, 감사합니다. 예. 자, 출석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야말로 신고리를 가졌다 이런 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들로부터 많은 이제 환호를 받았고요. 왜 이민청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의에서도 잘 들리신다고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유동규 본부장이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어제는 이제 바로 퇴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정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자, 이재명이 측근들 5명이나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제 100%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김용 재판에서도 유동규의 증언과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정말 유동규가 최고의 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면으로 받아서 유동규 부장이 나는 절대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형태로 또 신변 위협이 또 제기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동규 부장이 나는 절대 극단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권 뉴스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통위원장의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홍일 위원장 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각별한 인연이 지금 이 언론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가장이 됐다는 거예요. 일찍 이제 조실부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밑에 동생들 3명을 김홍일 위원장이 직접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 법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충남대 법대 장학금을 받고 갈 때까지 고등학교 이 전 과정을 장학금을 주신 분이 바로 백종원 대표의 아버님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을 했다고 합니다. 예산고등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인기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빠른 속도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 대통령. 지금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요, 금년도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들 71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71명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난 4월 달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서 이 국빈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요 노래를 즉석에서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턱시도 옷을 입고 불러가지고 이게 뭐 미국 전역을 강타한 그런 아주 히트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가 계기가 돼서 스타일리시한 인물로 뽑혔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 그룹도 이제 뽑히게 됐는데 이 모양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이 모자, 이 귀가 이제 토끼귀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뉴진스의 이 앨범이 그야말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러다 보니까 이 뉴진스 그룹도 지금 금년도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로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그 대통령,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 있는 세계 최고의 언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스타일리시한 인물로 뽑힌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는요, 다른 무슨 엄격한 선정 기준이 아니고, 제목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타일리시한 인물.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이제 좀 객관성을 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을 뽑는 거,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장신구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걸로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야말로 아메리칸 아이돌에 걸맞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진스 그룹의 경우에는요, 토끼 귀 모양의 모자를 쓴 이런 멤버들인데
요 사진이 이제 MIT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뉴진스는요,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 R&B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롤라팔루자에서 공연한 최초의 여성 케이팝 그룹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명성을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롤라팔루자는 뭐냐면 미국 시카고에서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인데, 뉴진스가요 지난 8월 달에 여기에 이 무대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의 All at Once로 올해 미 아카데미상에서 여유주상을 수상한 배우 양자경 씨, 미셀리오, 그리고 지난 5월에 대관식을 가진 영국 국왕, 그 다음에 주짓수로 근육을 키운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이런 사람들이 스타일리시한 최고의 인물로 지금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벼운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맨날 뭐 딱딱한 뉴스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가벼운 뉴스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여기에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력하면 이 하드 파워, 그러니까 경성 국력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해서 연성 국력이 있는데, 바로 연성 국력 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계 71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격,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제 자긍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그리고 이 K컬처, 한류, 이 문화가 세계적인 주류 문화 중에 하나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인물로 뽑힌 거, 그만큼 국제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국회 정책의총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러한 정책의총에 정부 강요들, 고인사들을 계속해서 초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직접 이제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정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보수 집도끼들의 지지도 확보하지만은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건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민주당의 정책 능력,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 기반을 또 넓혀 나가고, 그러말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동기가 되겠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이번 제1호로 한동훈 장관을 초대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말이죠, 왜 이민청이 필요한지, 이민청 설립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이죠, 금년도 이 법무부에 최고의 정책 과제가 바로 이민청 설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것인데,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제1호 손님으로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것은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그 무게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기. 자, 그래서 내년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지역구로 뛸 거냐, 비례로 뛸 것이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뛸 수 있는데 유리한 것은 비례가 아니냐. 그래서 비례 대표로 뛰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장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면도 있지만은,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팬덤,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외연을 확정해 나가겠다는 그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우리는 국가, 즉 현 우리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서 유난히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민주당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5년 동안 내내 나라를 말아먹고서, 그리고 쫓겨나고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이 한동훈 장관의 계산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민정책은 가장 중요한 우리 미래다, 인구 소멸의 재앙에 대응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 이민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일본, 중국, 대만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나라마저도 이민청을 일찍이 설립해 놨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민청 설립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이 혹여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목을 잡을 명분을 지금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일본, 중국, 대만 같은 나라마저도 일찍이 이민청을 설립했는데 민주당이요 발목을 잡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각 부처의 이민정책 기능을 그런 나라도 각 부처가 이민정책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한동훈 법무부가 만들고자 하는 이민청의 경우에도요.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조직법 하나만 고쳐도 쉽게 설립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 장관은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5분간의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비공개리의 정책 의총을 가졌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이제 정치, 쉽게 얘기해서 총선 출마를 앞두고 하나 이제 신고식 할 수 있는 기회를 당해서 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총선 개입, 이걸로 해서 이제 야당에 빌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오늘 또 말이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정책을 정부 여당이 공유하는 것은 그야말로 통상적 직무수행이다. 그리고 다른 부처 장관들도 이러한 기회는 얼마든지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루틴한 일정의 하나로 했을 뿐이고 총선 전략적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평론가들이 그렇게 보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특히 한동훈 장관은 타겟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력히 그거는 이제 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결국은 입원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이 계속 늦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결국은요 저 인근에 이 병원을 잡아서 이제 입원이 됐습니다. 자, 입원을 해가지고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도 직접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일종의 경계 심리를 나타내 준 것이고 그리고 개딸들을 비롯한 이재명의 지지층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이 테러를 시도하지도 말아라. 예,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신변의 이상 있으면 이거 개딸들의 테러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오늘 경찰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건 다른 어떤 기획설, 음모설, 공작설, 이런 거는 이제 배척을 했고요. 그야말로 트럭 기사가 지금 이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유동규 대리기사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면서 충돌 사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야말로 단순한 이 교통사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설, 음모설 이런 거는 이제 경찰 당국의 수사 결과로서는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교통사고가 나니까 지금 이제 이 제명인의 그다음에 이제 개딸들 그리고 딴지일보 그러니까 이제 좌파 성향의 온라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견에서는 이제 뭐 아주 극악한 그런 이 비판도 그리고 또 이 폄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든다면 지금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같은 데서는요 이 게시물에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니냐 국정원 마치든 시즌2다 그리고 검사 새끼들 무섭네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하라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그리고 추돌사기에 살해 의도가 있었으며 그 배우는 정부와 검찰, 국정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명일의 마을에서도요. 유동규 겁주는 검찰, 무섭네 검찰 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시대는요. 김건희 의혹이 커져서 이거를 덮으려고 난리가 난 것 아니냐. 뇌물 덮으려고 또 영화 찍네. 김건희 특검이 있어서 그런가 어지간히 급한가 보다. 이런 아주 그냥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판적, 그다음에 비꼬는 이러한 이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배 드림에도요, 이재명 사주로 몰아서 검찰이 유리한 여론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유동규가 죽어서 이득을 볼 사람은 이재명. 이렇게 프레임 파서 수사하거나 언론 토론을 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정도 힘을 가진 악마라면 한동훈을 먼저 죽이겠지.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영화까지 온라인에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온라인에서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 영화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범죄 스릴러 영화인 아수라, 신세계들이 지금 소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아수라 당한 것 아니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요, 네티즌들이 뭐 일이 찜찜해,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 시기가 너무 미묘하다,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다음은 법인카드 폭로한 분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이 몰상식한 이러한 지금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 민주당 지지층들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참 한심하기 참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이러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영화까지 이제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근저에는 지금 유동규 때문에 이 김용희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대한 복수 심리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반응 중에 보면은, 자, 법카가 이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세탁소 주인, 실종됐는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유동규 교통사고 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거의 동시간대에 이 2명은 살아오고 5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소환해가지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음해하는 네거티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 좌파 네티즌들의 특성이 아닌가. 자, 그래서 좌파의 이 세계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비인륜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홍일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 임명이 됐죠. 그리고 백종원 지금 더본코리아 대표, 이 각별한 두 사람의 인연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학교 다닐 때 어려서 이제 조실 부모 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실 부모한 상태에서 이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밑에 동생 셋을 직접 본인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아버님이 백승탁 예산고등학교 교장했어요. 현재는 이제 예덕학원 명예이사장인데, 이 백승탁 예산고등학교 교장이 자기 사택에서 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연속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자, 그리고 또 장학금까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72년도에 예산고를 졸업하고 나서 75년도에 전액 장학상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해가지고 82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대검 중수부장, 부산 고검장을 지내고 이제 은퇴했다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이 권익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방통위원장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되는 영광을 아는 겁니다. 예. 왜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이과장 할 때 이 상관이 누구냐? 바로 김홍일 검사가 중수 부장을 했어요. 이게 인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일화를 자주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가까운 인사로 설탕집을 갔을 때 뭐가 있었냐? 설탕집에 가면 나오는 이 석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가 있다.
바로 김홍일 선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부모님을 일찍 여운 김 선배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석박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반찬을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 고춧가루 대신에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더라. 석박지를 보면 생각나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그 일화를 여러 차례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인물들하고 식사할 때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김홍일 지금 이제 이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각별한 그런 그 기억,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이 김홍일 위원장과 그리고 이제 이 백종원 대표와의 그런 그 각별한 인간관계까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종원 그 대표의 아버님도 충남도 교육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는 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인연 때문에 지금 이제 김홍일 지금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검사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이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대표의 아버님인 백승탁 교육감을 수시로 찾았고요. 그리고 모교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그만큼 굉장히 이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의리 그리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분이 이제 방통위원장에 앉았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말이죠. 실력을 가지고 있죠. 또 인품까지 가지고 있죠. 반대할 논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왜 하필이면 또 검사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공격 행위인데 이런 정치적인 순수하게 당리당략적 차원에서의 방통위원장의 폄하 또는 비판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민당의 이런 행태 그야말로 염증을 느끼게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앞에서 제 방송 음성이 이중으로 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